네, 어제 0시를 기해서 4.7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초반부터 엄청 뜨겁던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이후 대선을 염두에 둔 정계의 움직임도 아주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좀 진단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이분을 특별히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이상돈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의원님을 모신 이유가 김종인 위원장과는 또 이제 그 과거 이제 또 같이 활동하신 적도 있고 안철수 대표와도 또 이제 같이 이제 당 활동을 하신 적도 있고 그 누구보다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모셨는데요. 야권에 좀 초점을 두고 좀 질문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좀 먼저 이거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보궐선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 결과를? 저는 이번도 역시 그 역사의 교훈은 좀 반복이 되는구나. 난 이번에 혹시 예외인가 했더니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오만한 정권은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금을 올린 정권은 선거에서 패배하더라. 세금? 세금을 올린 정권은 1993년에 캐나다에서 그 인기가 좋았던 브라이언 멀로니 이거는 개혁보수당에 몰락을 했고 92년에도 아버지 부시가 그 세금 조금 올렸다가 미국 지방선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세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쉽게 알았어요, 현 정부가. 이번에 그 공시가격 올라가면서 저 뭐 재산세 종부세 여러 가지 볼 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난 그런 것이 거기다가 LH가 그냥 기름을 부었죠. 그럼 그 두 가지 복합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 거기다가 LH까지 복합해서 저는 그게 크다고 봐요. 검찰 개혁 같은 건 유권자한테 그렇게 다가가지가 않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공시가격이 오른 거에 따른 어떤 그 재산세 문제는 96%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런 식으로 정부는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그게 단순하게 재산세 받는 사람들은 뭐 수달에 적다. 그렇게 봤던 게 노무현 정권이 생각했다가 똑같이 실패했잖아요. 그 2006년 지방선거 전 말씀하시는 거죠? 2007년 대선도 그랬고. 그래서 세금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은 그건 항상 그게 과거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4.7 보궐선거의 결과는 다 야당 승리로 나타날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지금 여당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저희가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 말씀은 시간이 갈수록 선거라고 하는 것은 뭐 지지율은 수렴돼 간다, 박빙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던데. 네, 뭐 지금 이제 뭐 바닥을 쳤으니까 좀 올라갈 수도 있겠죠. 조직 선거가 있으니까 또 지금 여당은 조직이 세니까 그러나 뭐 그렇게 낙관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이제 이걸 전제로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좀 얘기를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힘은 더 탄력을 받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 그렇게 자기들이 잘하고 미래를 보여주는 뭐 리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여권에 지금 실패 때문에 반사이익을 너무너무 크게 본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여권에서도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여권에서도? 네, 그렇죠. 여권에서 그 이제 소위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가지고서. 네, 그렇겠죠. 그거 없으면 정당도 아니죠. 예. 근데 야권발 정계 개편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 정계 개편이라는 게 말이 그렇지만 우리가 정계 개편 그렇게 봤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당장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보궐선거에 국민의힘하고 합치는 걸 거의 기정사실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뭐 개편이라고 했을 정도의 파급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건 개편 축에 당긴다? 그렇죠. 그 뭐 의석 3명 있고 의원도 그 3명 의원도 이렇게 존재감도 없는 의원 3명 있는 정당인데 저는 뭐 그 개편이란 말을 표현하기에는 좀 국민의당에서는 되게 섭섭할 지금 말씀하시고. 저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이제 뉴스 촬영 후에 올라가서 안철수 대표가 이제 그 연설을 하는데 한 1분 만에 김종인 위원장이 그냥 빠져나가더라고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로 그렇게 사이가 나쁜 건가? 라는 생각도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 김종인 박사께서 안 대표가 뭐 대선 행보하고 다니면은 정권 교체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냥 그리고 김종인 대표께서는
매사에 좀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까? 되게 직설적이죠. 네, 그렇고 근데 다른 정치인들은 다른 의원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고 또 그 진심과는 달리 정략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것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안철수 대표가 거기서 이렇게 환영을 받고 있다 그렇게 저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특히 안철수 대표와는 안철수 대표를 직접 겪어본 사람들은 전부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원님도 그러십니까? 저도 그렇고 뭐 장진영 거기는 장진영 변호사 뭐 김근식 뭐 위원장 이준석 말할 것도 없고 유승민 대표도 자기 정치 들어온 이후에 최대의 실패 후회한 게 합당한 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근데 어제 저희 인터뷰에서는 또 꼭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방송 인터뷰 어제 유승민 의원하고 그 인터뷰했거든요. 대표. 유승민 의원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바깥으로 그렇게 완곡하게 스타일이 다른 거죠. 사석에서는 그런다. 네. 그러니까 진심은 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선거 앞이니까 다 같이 가야죠. 근데 내심은 아니다. 근데 내심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 내심은 그렇게 반기는 건 아니라는 건 김종인 위원장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국민의힘 전반적인 정서라고 전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주요 한 생각들이 그런 보편적인 게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의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의총장에 가서 막 엄청나게 기립박수까지 받고 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대표를 이번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불쏘시개 정도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이미 그런 역할은 충분히 했죠. 이미 했고 이번에 그 컨벤션 효과 같은 게 도움 줬으니까. 그러면 그 선거 앞두고 나서는 자기 돕겠다 그러면 뭐 다들 환영하는 거죠. 그러면 이후는 팽입니까 그러면? 팽이 아니라 그 후부터 김종인 박사님 겪어봐서 하니까. 네. 이게 도움이 되게 보면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 거다는 그거 아닙니까? 그거 뭐냐 그러면 겪어본 사람들이 공통적인 건 보니까 사람을 너무 피곤하게 만들던다는 게 그게 공통적인 평가예요. 그러면 그 정권 교체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이제 만약에 설령 합친다 하더라도 그럼 뭐 이제 경선으로 어떻게 하니 뭐 하니 해갖고 그렇죠, 계속 뭐 분란 일으킬 거다 만들 거다는 거 그 겪어본 거죠. 그래요? 그러면 그 안철수 대표 행보도 그러면 지금 그 김종인 위원장은 이런 사람들이 예상하는 그대로 나올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네, 그대로 지금 벌써 대선 그냥 행보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선거 지치지 않고 선거 나갈 거다. 지치지 않고 바로 이제 대선 준비 들어간 거다. 그렇죠. 그러면 뭐 지원 뉴스 자체가 대선 준비용이네요. 뭐 그런 거죠 지금. 그렇게 본다. 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지금 관심사는 보선 이후에 김종인 위원장이 그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 멋있게 떠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연장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지금 비대위원장의 역할은 선거 치르고 나서 전당대회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본인이 뭐 당대표로 또 나가시려고 할 것 같으면은 또 관리형 비대위원장 또 하게 되는데 김종인 대표 스타일이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전당대회를 치르고 일단은 저는 물러서 쉬는 게 그분의 스타일에 맞고 그리고 이제 좀 잘 하나 두고 보는 거죠. 이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때 가서 볼 일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대선 직전에 또 그러면 또 비대위원장이 될 수가 있죠. 그렇게 진짜로 그게 현실화될 여지가 비대위원장이 치는 선거를 항상 잘하잖아요. 대표가 치는 선거하고 비대위원장이 치는 선거 보면 항상 비대위원장이 치는 선거가 되게 성적이 좋았죠.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은 비대위 전문입니까 그러면? 아니 그렇게 말하기 전에 그렇게 지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하긴 저 뭐 이제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그렇게 따지면 또 비대위 갈 것도 아니고 전당대회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그럼 내가 지금 전당대회 출마해서 다른 사람하고 경선하리 뭐 이런 거가 되니까 그건 아닐 거고.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일단은 빠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만약에 상황이 어려지면 잘들 해보시라. 그래서 이제 나 없는 상대 잘하나 보자 했다가 안 되면 다시 또 짠 하고. 근데 그렇게 되면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안철수 대표 요소까지 해서 되게 어지러울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네. 그런 것도 본인도 있겠죠. 역할도 있겠지만은 그 한번 좀 우리가 되살려 볼 때 이게 정당 오죽하면 2016년 그 총선 앞두고 민주당도 김종인 박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초빙했고 요번도 그랬고 또 우습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기존 정당이 제대로 역할을 더 못한다는 거죠. 아, 그렇게 보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전망을 했어요? 그냥 지금 상태에서 자기가 뭐 배란간 정당 입당을 해서 국민연에 입당을 해서 정치를 곧장 하겠다 하게 되면은 그게 그 순간부터 그 지지율도 오히려 빠질 거다. 빠지고 그 좀 희소 가치도 좀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당분간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아마 지금부터 한 몇 달 정도는 김종인 박사처럼 좀 이렇게 볼 거다. 약간 좀 밖에 비껴나서 관장 좀 하는 게 그래서 항상 그렇잖아요. 그 대통령도 권력이 제일 셌을 때가 취임식 직전이라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기대감 때문에. 이것도 비켜나 있을 때. 안철수 대표도 정치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거짓 뭐 그냥 메시아처럼 생각했잖아요. 2011년, 12년. 55% 뭐 이렇게 갔었죠.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대중민주주의의 일종의 맹점인데. 네. 저는 뭐 그렇게 가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큰 틀에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그 의원님께서는 이번 보궐선거가 국민의힘 승리로 귀결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단일화 경쟁에서 오세훈 후보가 이기고 나자마자 또 어떤 진단이 있었냐면 역시 제3지대의 한계가 이번에도 그러니까 확인이 됐다 이런 말이 바로 따라붙었거든요. 근데 단일화 수준이 아니라 본선에서 국민의힘이 만약에 승리를 한다면 그래 역시 그래도 당이 그러니까 큰 당이 중심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는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야권발 정계 개편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별로 없을 수도 있고 있어봤자 소폭이다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정계 개편이라고 우리가 하는 말이죠. 생각하는 게 과거에 뭐 90년 3당 합당이나 그다음 김종필 전 총재가 또 자민련을 또 만들었고 그렇죠. 뭐 이런 정도인데 그다음에 이제 그럴 가능성이 2016년에 제3당이 있었는데 그게 그냥 아주 모양이 안 좋게 끝나버렸잖아요. 국민의당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뭐 개편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게 그렇게 되면 뭐 제3 세력이 또 어떤 그러니까 정당에 기반이 두지 않은 대선 후보가 나오고 뭐 이제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그런 기간이 한 몇 달 좀 가고 금년 연말부터는 그래도 어떤 정당 중심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지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개혁 우파 플랫폼으로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근데 이제 오세훈 후보는 지금 선거를 갖다 이런 걸 내세우고 하는 거죠. 솔직히 저는 뭐 개혁 우파가 있기는 한지 보면 개혁 우파가 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난 좀 그러나 지금 선거는 제가 이렇게 해서 승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오세훈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면은 그러면 자기 시장이잖아요. 그 정당 이게 뭐 선거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오세훈 후보 얘기하는 것은 이게 자기 시장 당선 때까지만 유효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 오세훈 시장은 못해서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역할이 해서도 안 되는 거고.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후는 결국에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지난번에 탄핵 이후에 현 정권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또 나온 민심을 어느 만큼 이제 국민의힘 중심으로서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이 민주당은 이제 이번 보궐선거에 대해서 교훈을 좀 심각하게 얻어야죠.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뭔가 재정비를 하게 되면은 재정비를 하고 지금까지 어떤 국민적인 어떤 비판을 받았던 말하자면 민심을 좀 고정 지지층만 남았잖아요 이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정책과 어떤 방향을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겠느냐. 그걸 또 못 바꾸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는 또 당이 또 뭐 어떻게 될 수 있겠죠. 그런
그래서 이번에 참 하나 교훈을 얻은 것은 그렇게 정치가 쉽지가 않다. 자기 고정 지지만 믿고서 너무 또 오만하게 되면은 이런 게 당한다. 그건 뭐 역사의 반복이에요. 근데 그럼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만약에 보궐선거에서 정말로 의원님의 지금 전망대로 국민의힘이 승리를 한다면 야권에서 국민의힘의 주도권은 더 확실하게 강화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근데 이런 상태에서 아까 이제 어떤 진단을 해주셨냐면, 근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 어떤 미래가치 창출 능력이라는 게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반사이익으로 얻은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런 결과가 빚어진다면 장기적으로 대선을 염두에 둔다면 국민의힘에게 그게 독이냐 약이냐도 한번 지금까지 진단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일단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다시 시작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적극적인 가치를 내세우고 또 지금 부동표가 되어 있는 유동적인 그야말로 민심이죠. 고정적인 이건 뭐 민심이라 할 것도 없죠. 그거를 끌어오기 위한 그런 경쟁이 이제 이번 보궐선거 이후에 양쪽에서 생겨야 될 것이고 그걸 잘하는 쪽에서 대선이 좀 희망적이겠죠. 그래요. 아니 제가 왜 그러니까 이게 독인지 약인지를 여쭤봤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승리에 취해서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그러니까 대권 경쟁 구도가 과열 양상을 빚으면서 오히려 이것이 이제 또 분열상이나 갈등상으로서 귀결될 여지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과거처럼 이렇게 확고한 그 리더도 좀 잘 안 보이고 당을 이끌어갈 사람들 안 보이고 또 확고한 후보도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취약점이죠. 거기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또 빠져 있을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그 진단대로라면. 그러니까 이제 당분간 빠져 있다가 이제 마지막 판 가서 잘 안 되면은 그때 가서 또 구원 투수로서 뭐 그럴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본인은 또 좀 그런 거를 계산하고 계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의원님은 지금 인터뷰 과정에서 몇 번 그러니까 그런 그 말씀을 잠깐씩 이제 스치시기만 한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권의 어떤 지각 변동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십니까? 네, 저는 여권이 그건 제가 뭐 바깥에서 그냥 충고하는 겁니다. 네. 지금 식으로 해서는 이건 되지도 않고. 재집권이 해서도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기회는 있다. 그러니까 뭐 늘 하는 얘기지만은 좀 과거에 그 진보 정당이 집권하기 위해서 뭐 제3의 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왜 지난번에 그렇게 지지 높았던 게 다 잃어버렸는가? 통렬한 반성을 하고 당이 스스로 바뀌면은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죠. 역설적으로 이번 선거에 야당이 이겼다고 보고 그 야당이 거기에 취해서 저희들끼리 파이 나누겠다고 싸우게 되면 그건 실패가 되는 거죠. 그거 다 우리 경험한 바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지금까지 이상돈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